이번에는 함수 변수의 음수 변환, 즉 변수 x를 -x로 바꾸거나 변수 y를 -y로 바꿀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 변수 x를 -x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함수 y는 fx 그래프를 대상으로 변수 x를 -x로 바꿔서 만들어진 y는 f-x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그래프의 정의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그래프의 정의. 그래프는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좌표상에 표시한 것이다. 즉 y는 fx 그래프는 y는 fx를 만족하는 모든 점 xy를 좌표상에 표시한 것이므로 xy는 이 관계식의 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 점들을 집합으로 표시하면 그래프 G는 y는 fx를 만족하는 순서상 xy의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집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프의 변화는 점들의 변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 G'는 y.fx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y.의 집합인데 이 변화는 단지 x를 -x로 바꿨으므로 점 xy는 점 -xy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y는 fx상의 이미지점 xy가 y축 대칭인 점 -x, y로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점들의 집합인 그래프도 y축 대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그러한 변환의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역변수 y를 -y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함수 y는 fx 그래프를 대상으로 변수 y를 -y로 바꿔서 만들어진 -y fx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합의 관점에서 그래프의 변환을 임의의 점에 대한 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y는 fx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들이 y.fx 그래프를 구성하는 새로운 점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단지 y를 -y로 바꿨으므로 점 xy가 점 x-y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y는 fx상의 이미지점 xy가 x축 대칭인 점 x-y로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점들의 집합인 그래프도 x축 대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그러한 변환의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역변수 x와 공역변수 y 모두를 대상으로 x는 -x로 y는 -y로 음수 변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원함수 y는 fx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에도 집합의 관점에서 그래프의 변환을 임의의 점에 대한 변환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fx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든 점들이 y.fx를 구성하는 새로운 점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두 변수 모두 x는 -x로 y는 -y로 바뀌었으므로 점 xy가 점 -x, -y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y는 fx상의 이미지점 xy가 원점 대칭인 점 -x, -y로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점들의 집합인 그래프도 원점 대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원점 대칭인 점을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전대칭의 정의에 따라 대상점 xy와 기준점인 원점을 이어 직선을 만들고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점 대칭인 점은 -x -y가 된 것임을 착안하여 대상점에 대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순서 없이 연속으로 수행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그러한 원점 대칭의 변화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방법은 A에서 C로 바로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프 변환의 마지막으로 함수 변수의 절대값 변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 변수 x를 절대값 x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함수 y=fx의 그래프를 대상으로 변수 x를 절대값 x로 바꿔서 만들어진 y=f 절대값 x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집합의 관점에서 그래프의 변환을 임의의 점에 대한 변화로 생각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x를 절대값 x로 바꿨으므로 점 x, y는 새로운 점 절대값 x,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점 절대값 x, y가 무엇을 뜻할까요?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내용을 구체화한 후 일반화하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점 절대값 x, y가 2, 0이 된다는 것은 절대값 플러스 2, 0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2, 0 두 점 모두 가능합니다. 즉 이 함수는 음수를 넣어도 정의역 변수 x의 절대값으로 인해 함수값은 마치 변수의 양수가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여 일반화하면 새로운 점 x, y 은 x가 0보다 클 때에는 s, fx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 f-x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좌표상에 나타나면 원함수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들 중 x가 0 이상인 점들, 즉 1과 4사분면에 위치한 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점들을 다시 y축 대칭하여 만들어진 점들을 함께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범위에 따라 함수식 자체를 규정하는 것인데, 함수식 y=f 절대값 x를 x가 0 이상일 때는 y=fx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y=f-x로 해석하여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구간별로 해당하는 점들을 좌표상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역변수 y를 절대값 y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함수 y=fx 그래프를 대상으로 변수 y를 절대값 y로 바꿔서 만들어진 절대값 y는 fx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집합의 관점에서 그래프의 변환을 임의의 점에 대한 변화로 생각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y를 절대값 y로 바꿨으므로 점 x, y는 새로운 점 x, 절대값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점 x, 절대값 y가 무엇을 뜻할까요?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내용을 구체화한 후 일반화하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점 x, 절대값 y가 3, 4가 된다는 것은 점 3, 절대값 플러스 4 또는 3, 절대값 마이너스 4 두 점 모두 가능합니다. 즉 이 함수는 공역변수 y의 절대값으로 인해 양수인 함수값 각각에 대해 서로 부호만 다른 두 개의 공역값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여 일반화하면 새로운 점 x, y 은
fx가 0 이상인 점들을 대상으로 x, fx와 x, -fx 두 개의 점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좌표상에 나타나면 원함수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들 중 fx가 0 이상인 점들, 즉 1과 2 사사분면에 위치한 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점들을 다시 x축 대칭하여 만들어진 점들을 함께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범위에 따라 함수식 자체를 규정하는 것인데, 함수식 절대값 y는 이꼬르 fx를 y가 0 이상일 때는 y는 이꼬르 fx로,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이꼬르 fx로 해석하여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구간별로 해당하는 점들을 좌표상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역 변수와 공역 변수 모두 x를 절대값 x로, y를 절대값 y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함수 y는 이꼬르 fx 그래프를 대상으로 변수 x, y 모두 절대값 x, 절대값 y로 바꾸어서 만들어진 절대값 y 이꼬르 f 절대값 x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집합의 관점에서 그래프의 변화를 임의 점에 대한 변화로 생각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두 변수 모두 절대값으로 바꾸었으므로 점 x, y는 새로운 점 절대값 x, 절대값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점 절대값 x, 절대값 y가 무엇을 뜻할까요?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내용을 구체화한 후 일반화하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점 절대값 x, 절대값 y가 3, 4가 된다는 것은 절대값 플러스 3, 절대값 플러스 4, 절대값 플러스 3, 절대값 마이너스 4, 절대값 마이너스 3, 절대값 플러스 4, 절대값 마이너스 3, 절대값 마이너스 4, 4점 모두 가능합니다. 이 함수는 우선 공역변수 y의 절대값으로 인해 양수인 함수값 각각에 대해 서로 부호가 다른 두 개의 공역값이 할당됩니다. 또한 정역변수 x의 절대값으로 인해 음수를 넣어도 함수값은 마치 변수의 양수가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확정하여 일반화하면 새로운 점 x, y 은 x가 0 이상일 경우 x, fx와 x, fx의 두 점이 할당되고, x가 0보다 작을 경우 x, f-x와 x, f-x가 할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좌표상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처럼 원함수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들 중 x가 0 이상이고 fx가 0 이상인 점들, 즉 1사분면에 위치한 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점들을 다시 x축 대칭하고 다시 모두를 y축 대칭하여 만들어진 점들을 함께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주어진 요건을 두 번의 연속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변수 x를 절대값 x로 치환하여 우선 y는 이꼬르 f 절대값 x를 그린 후 이것을 원함수로 하여 다시 변수 y를 절대값 y로 치환하고 절대값 y는 이꼬르 f 절대값 x를 완성합니다. 화면상에 표현된 그림에 그러한 두 단계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방법에서 실행 순서만을 바꾸어 적용해 봅시다.
변수 y를 절대값 y로 치환하여 우선 절대값 y는 이퀄 fx를 그린 후 이것을 원함수로 하여 다시 변수 x를 절대값 x로 치환하고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를 완성합니다. 화면상에 나타난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같은 결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변환의 마지막으로 치역값 fx를 절대값 fx로 바꾸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함수 y = fx 그래프를 대상으로 치역 fx를 절대값 fx로 바꿔서 만들어진 y = 절대값 fx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집합의 관점에서 그래프의 변환을 임의의 점에 대한 변환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환은 공역 y의 절대값이 씌워진 것이 아니라 치역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음을 상기합시다. 더 나아가기에 앞서 y = fx에서 공역 y와 치역 fx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 = fx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함수 f가 정의역 x 그리고 공역 y로 정의될 때 y = fx의 진행 과정은 정의역 x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하여 함수의 변화를 수행하여 fx가 만들어지면 그 값에 해당하는 공역에 속하는 원소 y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점 x, y가 만들어지는 실행 순서는 x에서 fx로 그리고 y가 됩니다. 이러한 실행 순서의 관점에서 이미 앞에서 나온 관계인 절대값 y는 fx를 다시 살펴봅시다. 이 경우의 실행 순서는 x에서 fx로 fx에서 절대값 y가 됩니다. 예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 보면 하나의 정의 원소 x = 3에 대하여 함수값 fx가 4가 되는데 이때 이를 받을 수 있는 공유원소 절대값 y로는 절대값 플러스 4와 절대값 마이너스 4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시키는 점 x, y로는 3, 4와 3, 마이너스 4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y = 절대값 fx의 경우는 x에서 절대값 fx로 그리고 절대값 fx에서 y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절대값에 의해 값이 결정되어진 후 그 값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역 원소가 할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에서 절대값 플러스 4로 그런데 절대값 플러스 4는 값이 4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공역값 4가 할당되고 1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2로 그런데 절대값 마이너스 2는 값이 2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공역값 2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변화를 살펴보면 원함수 그래프의 점들 x, y는 새로운 점 x, 절대값 fx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fx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 fx는 fx가 되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치역 fx가 양수인 점들 x, fx는 그대로이나 치역이 음수인 점들은 x축의 대칭인 점 x, 마이너스 fx로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원함수 그래프에서 치역이 음수인 점들만 x축 대칭점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그러한 변환의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래프 변환에 대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내용 형성화를 위한 메인 도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한 적용 연습을 통해 식이 주어지면 그래프를 형성하고 그래프가 주어지면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양방향에서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문제풀이는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형성화 수학 저자 손정모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